안녕하세요. 전기사 맥잡기 전기자기학에 대해서 강의할 윤종식입니다. 그럼 전기자기학이란 과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전기자기학이란 과목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시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이 전기자기학이라는 과목은 각 단원마다 등장하는 수많은 공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이 비교적 다른 과목에 대해서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학습을 좀 해 주셔야 돼서 이 공식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공식을 좀 암기를 하시다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공식 자체가 이제 많은데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들이 이제 비슷하다라는 얘기는 외울 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단점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또 장점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식을 외우시게 되면 또 다른 공식이 비슷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외울 수도 있다는 또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암기하는 방법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공식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이 전기자기학이라는 것이 구성 요소가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 9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벡터라는 챕터하고 정전계라는 챕터하고 정자계라는 챕터하고 전자계라는 챕터로 크게 분류를 해보면 한 4가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벡터는 이 단독으로 이제 시험 문제로는 그렇게 많이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자기학이란 과목은 이제 계산하다 보면 이제 벡터적으로 이제 계산해야 될 때가 많아서 이 벡터는 뭐냐 이제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전기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방향성까지도 다 따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하나의 수학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전계는 전자 들어가 있으니까 전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자기학에서는 전기에서는 자기학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전하라는 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전하라는 걸 배우실 건데 이 전하가 주어지면 그 전하들에 의해서 그 주변에 뭐 어떤 전기적인 성질들을 만들게끔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내용을 이제 쭉 배우실 거고요. 이 정자계는 자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계도 있고요. 뭐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계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2가지 파트로 여기 아마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석이 주어지면 그 자석에서 어떤 성질을 전기적으로 성질을 나타내는지 또 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또 어떤 회전하는 자계라는 것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계들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내용을 배우실 거고요. 이 전자계 파트는 이 정전계하고 정자계를 뭐냐면 플러스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전계하고 정자계를 이제 합성해 놓은 공간을 갖다 이제 정자계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챕터 중에서 이 정전계하고 정자계가 어떤 식이냐면 공식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정전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정자계에 대한 공식들은 글자만 바뀝니다. 문자만 이제 바뀌어서 공식이 똑같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정전계를 먼저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정자계 파트는 이제 딸려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서 정전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정전계 파트를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기학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쭉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공식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거의 절반입니다. 거의 5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공식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놓지를 않으시면 50%를 풀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이 이제 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식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을 이용해서 서술된 문제가 한 20% 정도가 나와요. 그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그 공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공식의 의미를 좀 물어본다는 얘기. 그게 한 2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유형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쉬운 문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까지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평균 기사 시험은 60점만 넘어가면 다 합격을 시켜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점수를 맞아야 붙여주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60점까지만 맞히시면 돼서 고난인 문제, 막 공식을 막 3개, 4개 섞어서 하는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인 계산 문제만 푸시더라도 점수 60점 넘기는 데는 뭐 크게 무리는 안 따르실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위주로 이제 공부를 나중에 좀 해주시면 될 거고요. 계산 문제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정전계하고 정작의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대응 관계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계 파트를 내용을 아시면요. 정작의 파트는 공식이 똑같이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은 이제 비교를 하시려면 이 내용을 문자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의 문자를 해서 그 문자에 대한 것을 모르시면 공식을 외우시더라도 수치를 거기다 대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문자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돼. 그 유전율이다라는 게 있네. 그 유전율 요 글자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요 입실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자로 많이 표현을 해주는데 입실런이란 글자를 읽어주는데 단위가 뭐 페러퍼 메타란 단위를 쓴대요. 근데 이 유전율의 정전계에 대응되는 거는 정자계로 옮기면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투자율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이제 그리스 문자로 뮤라고 읽습니다. 뮤. 그래서 이제 정전계에 대한 유전율 부분에다가 정자계로 옮길 때는 뮤, 투자율로 바꿔주시면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하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하량 우리가 이제 Q라는 문자로 쓰고 단위는 이제 쿨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이 전하량에 대응되는 게 전자를 자자로 바꿔서 자하량이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M이라고 그럽니다. 그 단위는 이제 웨버라는 단위를 사용하게끔 돼 있어서 전전계 전하량 Q 있는 부분에다 정자계로 공식을 바꾸겠다 그러면 M으로 바꿔주시면 돼. Q 대신에 M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힘이라는 게 있네. 그 힘이라는 거는 이제 정적에서 힘은 정자계로 힘을 표현할 때 이제 포스의 약자가 똑같이 F 글자가 요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전개색이다라는 게 있어요. E라고 사용을 하고 단위는 이제 볼트 퍼 메타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뭐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실 건데 이 정전계의 전개색이 E 대신에 정자계로 옮기게 되면 자자로 바뀌어. 그래서 자개색이다. 그래서 H라는 걸로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 있는 부분을 H로 바꿔주면 공식이 똑같이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전속 밀도래요. 그럼 이 D라고 쓰고요. 단위는 뭐 쿨럼 퍼 메타 제곱이라서 뭐 단위 면적당 전속의 수 뭐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 전속 밀도를 정자계로 옮기면요. 전자를 자자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자속 밀도다 해서 B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웨버 퍼 메타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글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D 있는 거를 갖다 외웠으면 B도 외우실 수가 있어. 그냥 글자 바꿔주시면 되니까. 그다음 분국의 색이다 해서 P라는 게 있대요. 근데 분국의 색이도 나중에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분국 전하 밀도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 분국의 색이 P가 나온 거를 알면 정자계로 옮기면 자화의 색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J라는 글자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전이라는 게 있어요. 전이라는 것은 뭐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줄임말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배우실 거고요. 전자를 자자로 바꿔요. 그래서 자위다. 그래서 유라는 그 글자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속수래요. 그래서 요거 글자를 이제 글자로 읽을 때 이거는 그리스 문자인데 이거 푸사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로 표현할 때 그리스 문자를 많이 쓰는데 그건 나중에 글자를 또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거고. 그래서 전속수 푸사이가 나오면 정자계로 옮기면 자자로 바꿔. 그래서 자속수다. 그래서 파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요 글자도 이제 파이라고 읽으시면 돼. 그래서 이 대응 관계만 좀 알고 계셔도 문제 공식을 외우실 때 한쪽을 외우면 한쪽이 그냥 외워집니다. 만약에 오른쪽을 외웠다 그러면 왼쪽도 외워진다라는 얘기에서 이쪽의 공식을 외우셨는데 정작에 대한 공식을 모르신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글자만 바꿔주게 되면 공식이 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것은 전하에 대한 내용을 자석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기 때문에 글자만 변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예문을 들어보죠. 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써놨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전개 내 전하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이래. 그럼 전개라는 거는 E라고 아까쯤에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전하래요. 그럼 Q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힘이니까 포스에서 F입니다. 그래서 전개 내 전하를 놨을 때 전하가 받는 힘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전개 E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어떤 값이 공급이 되고 있대요. 그때 여기에 Q라는 어떤 전하 Q를 놨대. 그때 이 전하는 이 전개에 대해서 힘을 받는데 그 힘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힘을 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나중에 이제 만들어 드릴 건데 공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F는 Q2랍니다.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입니다. 그래서
전개 내 전하를 왔을 때 전하가 받는 힘을 구해라. 그러면 F는 Q2 이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서 지금 문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를 주면 하나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에서 전하와 전개를 주고 힘을 구해라 할 수도 있고요. 전하고 힘을 주고 나서 전개를 구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곱셈된 거 건너서 나누시면 하시면 되니까. 그럼 이 공식을 자기가 암기를 하셨대. 그러면 정자계에 대한 공식도 똑같습니다. 자계 내에 자극을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똑같은 겁니다. 전자를 그냥 자자로 바꾼 것밖에 없어서 전개에 대응되는 게 아까 대응관계에서 자계 H라 그랬어요. 전하에 대응되는 자하 M입니다. 힘이니까 F야.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지 뭐. 자계 H가 가해지는 공간에다가 자극 M을 놨대요. 그때 작용하는 힘 F를 구하래. 그러면 뭐 내용상으로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 F는 그대로 쓰고요. 전하량 대신에 자하량 놨으니까 M 쓰시고요. 전개 대신에 자계 쓰시면 돼. H. 그럼 다리는 뉴턴. 그래서 F는 Q2라는 공식을 아니까 F도 MH라는 공식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는 그대로 가고 전하량 대신에 자하량, 자극의 세기로 바꾸시면 되고 전개의 세기를 자개의 세기 H로 바꿔주시면 돼서 공식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보지 뭐. 전속 밀도래요. 그럼 전속 밀도는 이제 D라고 씁니다. 그래서 면적당 전속의 수다 그래서 S분의 푸사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 전속을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 단위면에 존재되는 전속 밀도 값이 나와요. 이거 다시 한번 쓰면요. 입실론 2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전율에다 전개색이 곱하면 전속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쿨럼 퍼 메타 제곱이에요. 그럼 이 전속 밀도라는 공식을 정전계 파트에서 암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자계에 대한 자속 밀도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자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전속 밀도를 자속 밀도다 해서 B라는 글자로 바꾸시면 되고요. 니꼬로. 면적은 그대로 가고요. 전속 대신에 자속으로 바뀌는 거니까 파이라는 글자로 바꾸시면 돼. 그 다음 유전율에 대응되는 게 정자계는 투자일이다 그랬으니까 그리스 문자 뮤자 붙이시면 되고요. 전개의 세기니까 자개의 세기 H 붙이시면 돼. 단위는 웨버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전속 밀도라는 공식을 정전계에서 외웠잖아요. 그럼 정자계에서 자속 밀도 물어봐도 아 이거 자자를 전자로 바꾸면 전속 밀도하고 공식이 똑같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하나 더 본다면 전개 내 축적 에너지래요. 축적이라고 하셔도 되고 저장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전개 내 저장되는 에너지가 얼마냐 이걸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이제 한번 써보면 W는 2 입실론 분의 D 제곱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쓰면요. 2분의 1에 입실론 2 제곱이라는 게 있어. 또 하나 더 써보면 2분의 1에 ED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그 이 공식을 다 외웠는데 정자계 파트에서 자계 내 축적 에너지 구해라 했더니 모르신다 그러시면 안 돼. 이 전자를 뭘로 바꾼 거예요? 그냥 자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정전기와 정자에 대응하는 거 좀 전에 보셨으니까 글자만 그대로 변경을 하시면 돼서 W는 그대로 쓰고요. 밑줄 치고요. E 그대로 쓰고요. 유전율 대신에 대응하는 게 아까 투자리다 그랬으니까 뮤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전속 밀도 대신에 자속 밀도로 대응하는 거니까 B제곱. 니꼬로 2분의 1 그대로 쓰시고요. 유전율 대신에 투자율로 대응한다 그랬으니까 뮤. 그다음 전개에 대응하는 게 자계다 그랬으니까 H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은 그대로 쓰시고요. 전개의 색에 대응되는 게 자개의 색이 H야. 그 다음 전속 밀도에 대응되는 게 방금 했죠. 자속 밀도라고 B. 그러면 이쪽의 공식을 외우시기에 나면 이쪽의 공식도 뭐야?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글자만 그렇게 그대로 대응을 하시면 한쪽을 외우시면 한쪽은 딸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따로 외우시다 보면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을 외워서 아 글자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내용상은 똑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글자만 변경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면 이쪽 외웠으니까 한쪽은 뭐 절반은 더 다시 외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응 관계를 잘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맥작께서 첫 번째에서는 뭐 요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